이제 뭐 처음에 이제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만 할 거라서 그냥 현관매지만 치고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고대 문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고려시대 이전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우리는 이제 그 중세 시대라고 하면 중세를 조선으로 봐요. 특히나 이제 조선 중엽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냥 편의상 고대를 그냥 고려까지만 볼게, 대략적으로. 그럼 이제 고대 서사문학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올 거냐면 설화라는 것이 나올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민족의 구전된 얘기, 즉 우리 민족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마 너네가 교과서 때 한번 봤을 거야. 신화랑 전설이랑 민담을 구분하는 걸 봤겠지만 수능에 나온 적이 없는데 아니야, 나와. 됐지? 나오는데 다만 자주 나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왜? 우리 얘기니까.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신화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니까 넘어가고, 전설과 민담을 구분하는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전설은 개별적인 구체적 증거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그 지방의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돼요. 전설의 고향 생각하면 돼. 물론 전설의 고향 안 본 사람이 있겠지. 나도 안 봤어. 나도 안 봤지만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그걸 봤었던 기억은 나. 되니? 근데 그걸 보면 마지막에 꼭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끝나요. 이 얘기는 막 귀신 나오고 다 끝났어. 그래서 사람 죽이고 다 끝났어. 굿하고 끝났어. 그러고 나서 이 얘기는 1900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하면서 이제 실제로 어떤 지역을 정확히 얘기해. 거기에 어떤 폐허인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의 시체가 발견된대 이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가 문제였냐면 옥비녀 하나가 문제였다. 그래서 그 옥비녀를 태우니까 뭐 이런 귀신이 없어졌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거든.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증거들이 나와요. 됐니? 이게 신화하고는 달라. 신화는 증거가 없잖아. 맞잖아? 그런데 얘는 증거가 있다고. 됐니?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이제 넘어가면 되고, 민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범세계적인 보편성이 있어요. 이게 수능에만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자, 봐봐. 홈즈파치 얘기랑 신데렐라 얘기랑 좀 비슷하지 않아? 그렇잖아. 결국은 계모한테 이렇게 박해받고 누나한테, 언니한테 혹은 형제한테 박해받아서 배다는 다른 그 형제한테 박해를 받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극복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이 두 얘기 모두 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범세계적 보편성이 있어, 민담에는. 다만 뭐가 없냐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증거물은 당연히 없고요. 흥미 위주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게끔 권선징악적인 어떤 주제를 가져요. 됐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건 전설과 민담과 신화를 구분하는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니까 이런 거 알아놓으면 되고, 전체적으로만 보자면 전기적이고 형광펜질, 그 다음에 우화적이고 구전문학인데다가 무속신앙과 토테미즘을 반영합니다. 자, 내가 몇 개만 필기하자면 이게 중요해요. 자, 전기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세미 수능을 볼 때는 이 기자가 한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문이 두 개예요. 전기적이라고 하면 두 개야. 잘 봐야 돼. 지금은 이렇게 안 나와요. 자, 하나는 일화와 일대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비현실적 구성입니다. 됐죠? 이 두 개가 달라요. 그리고 구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추가되고 변용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게 될 거냐면 원전과 원작과 그리고 이후에 변용본을 보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바뀐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야. 구전이 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된 새로운 버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적벽가라고 치면 초창기 적벽가와 저기 나중에 적벽가가 달라. 됐지?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될 거야. 자, 또 하나. 토테미즘은 우리나라 것만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곰부족과 누가 맞짱을 떴냐면 호랑이 부족이 맞짱을 떠서요. 결국 누가 있냐면 곰부족이 이겼어요. 이게 뭐냐? 웅녀설화죠. 됐죠? 그래서 얘네가 사람이 되었는데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게 그냥 단적으로 곰부족과 저 부족이 이겨서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이겼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토테미즘을 반영하고 있다. 이게 지극히 한국적이다. 즉 신화나 전설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체크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고대 가요에서는 딱 4개만 보면 끝납니다. 4개밖에 없어요. 됐죠? 자,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술이 아니라 예술이야. 틀렸어. 자, 근데 어쨌든 이 종합예술은 뭐냐면 춤이랑 노래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됐죠?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은 구전되어져서 전래가 되었을 거예요. 됐지?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 되게 중요한 건 이거야.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노래예요. 우리 원래 예술은 신화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야. 신화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전설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민담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최초의 문학은 얘네라고 봐야 돼, 우리나라에서. 됐니? 그런데 최초의 문학은 어디서 나왔냐면 민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얘기 하는 거야. 이게 조금 시험에 포인트로 나올 거예요. 됐죠? 내 얘기 할 거야. 내 얘기. 조선하고 다르지. 조선에 있는 시조들하고 달라. 조선의 시조는 국가적이고 그 다음에 민족 이 국민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최초의 그냥 우리의 문학은 그냥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부터 먼저 나왔어요. 서정시가 먼저 나왔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초기에는 의식료랑 노동료가 있었는데 후기에는 서정시가 되었을 것이고요. 의식료나 노동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래되어지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형태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체크만 해놓자. 그리고 기록문학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형태가 굉장히 변형이 되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고대가요는 대부분 배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는 서정가요가 원래부터 독립된 형태로 된 게 아니라 이야기의 전달의 일부분이었다는 미안하네. 오타가 왜 이렇게 많냐? 증거이다. 체크해 두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거는 공무도화가고 쌤이 이 고전 시가 파트는 사실상 수능에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쌤이 어디서 가져왔냐면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에도 많이 가져왔거든. 학년 상관없이 도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냥 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설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쌤이 어디 걸 가져왔냐면 양주동 선생님의 해설을 가져왔어요. 원래는 이것만 있을 거거든. 봐봐. 원전은 어떻게 전래되어지냐면 요렇게만 전래되어져요. 근데 한문은 너네도 알다시피 뜻이 굉장히 다양하고 요걸 요렇게 끊어 있느냐 요렇게 끊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해석한지가 되게 중요한데 쌤이 쭉 보니까 수능은 양주동 선생님 걸 제일 많이 가져와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뭐 공무도화가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막 원전해가지고 누구 번역본 이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냥 양주동 씨 거 체크하면 돼. 그래서 그게 아마 제일 수능에 근접한 걸 거야. 자, 봅시다. 보통 내가 이걸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건 당부, 두 번째 건 거절, 세 번째 거는 걱정, 그 다음에 네 번째 건 체념. 요렇게 보통 봅니다. 한번 볼게. 자,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자, 임은 끝내 물에 건너셨네. 자,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고 하면서 끝납니다. 됐죠? 뭐 설명만 조금 해보자면 뭐 어이할고 했으니까 이제 뭐고 얘들아? 야, 물음표인데 물음표 안 쓰는 거 뭐라 그러지? 땡큐. 서리법도 썼고 그 다음에 아주 단정적인 어조도 썼고요. 명령하는 듯한 어떤 단호함도 줬고요. 자, 작품만 보자면 이런데 내가 물이라는 것만 보자면 하나만 얘기할게. 물은 원형적 심상에 따르면요. 원형적 심상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건 뭐냐면 민족과 문화권과 상관없이 모든 문학에서 이런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랍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물을 보는 공통적인 관념이 있어. 됐지? 자, 그래서 이건 먼저 보자면 물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 가지는데 탄생과 죽음을 가져요. 죽음 뭐 별거 없죠. 삼도천.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삼도천을 건너고요. 그리고 뭐 서양권에서는 스틱스강 등등 강을 건너잖아요. 그죠? 강을 건너는 게 보통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니까 망자의 세계로 가는 걸로 표현되잖아.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보통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양수에서 우리가 태어난다는 점에서 탄생의 무언가를 가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물이죠. 근데 우물은 여기에도 들어가요. 야, 자살 어디서 해? 우물에 빠져 죽지? 근데 이게 한국만의 특징일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외국도 똑같아요. 됐니? 그런데 우물은 그 마을 사람들 전체의 식수원이자 전체를 살리는 물이잖아. 그러니까 우물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됐죠? 자, 그래서 물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지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강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상징하고요. 왜냐하면 삼도천, 스틱스강 이런 것들이 다 강이니까, 그지? 근데 뿐만 아니라 뭘 또 가지냐면 역사라는 것도 가져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강을 기본, 대동강 아니면 한강이고,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라인강이고, 대부분의 문화권들은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강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강이 변했다 이러면 나라가 변했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야. 계속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강은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다는 일반적으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끝없는 생명의 원천을 표현할 때도 있고요. 이거와 달리 경외감 혹은 자연 그 자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자연 그 자체라서 신성함을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됐니? 그러면 이런 거야. 여기서의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에서의 물은 아마도 뭘 거냐면 타부예요. 타부가 뭐냐면 사회적 금기야. 됐니? 하지 말라는 일종의 사회적인 금지 행동이에요. 윤리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일반적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되어져 있는 내용일 건데 이 사람이 그 금기사항을 어긋난 거예요. 사회적으로 약속한 걸 어긋났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제약을 받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안타깝지만 내가 어떻게 해줄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 구조로 그냥 흘러간다고 보면 돼. 근데 이걸 이제 양주동 씨 이후에 이걸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해석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부터 해석을 하냐면 박수무당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신이 들렸어요. 내가 신이 들려서 어떻게 했냐면 강까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신이 신이 막 들어왔으니까 막 강까지 가가지고 이제 막 간 거예요. 됐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당시의 강은 아마도 불빛이 없기 때문에 빠지면 뒤지는 거야. 근데 얘가 신에 들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걔를 말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에 들린 사람 쭉 가고 그걸 바라보는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 신이 들린 상태에서 계속 강으로 가서 결국 죽을 거예요. 그지? 자기를 이제 희생을 하겠지. 그 사람 무당이니까. 그러니까 그 박수무당을 바라보는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 죽는 꼴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본 거야. 됐니?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 남편의 직업이 그거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서정적인 시로 우리 교과서를 표현하는 거야. 됐니? 근데 이걸 보기에서 만약에 사회적 금지로 본다면 저 새끼가 선을 넘었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선을 넘었으니까 쟤는 어떤 제약을 받을 거라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새끼야. 저런 애는 우리가 포기하자. 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타부에 대한 금기 행위 정도로 볼 수가 있다고. 보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용을 해석하는 게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해석은 박수무당의 아내 입장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중론이나 보기가 나오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를 오늘 설명한 거고, 문제 그냥 가볍게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을 때 3번 보면 시적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니죠. 됐죠?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이해됐니?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야! 건너지 마! 아유 어떡해! 라고 아주 명확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근데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슬프다! 기쁘다! 안 나왔잖아요. 우회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감정 표현 언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회적이 아닌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 안타까워라고 분명히 묘사했고 하지 말라고도 단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이제 개념어 공부가 필요한 지점인 거지. 됐지? 자, 그래서 1번에 3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2번 보면 그냥 답만 쭉 해볼게. 그냥 쉬우니까. 자, 2번 보면 리을에서 4번 봐봐. 리을에서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극복을 못했죠. 됐죠? 극복을 못했어요. 그냥 체념하고 가슴에 묻어둔 거야. 그래서 우린 이걸 뭐로 보면 되냐면 한해 정서로 보는 게 맞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5번하고 4번은 완전 반대되는 지문이라고 봐야 돼요. 이해됐지? 근데 봐봐, 생각을 해봐봐. 야, 한은 왜 생겨? 우리 민족 정서가 왜 한이야? 한은 왜 생겨? 봐봐, 내가 뭘 당했는데 표현하는 순간 한은 안 생겨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한국에 있는 너네를 포함해서 현대 여성들은 아마 한이 생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표현하잖아, 너네. 그렇잖아. 속상한 일이면 표현하지, 부당한 일 있으면 표현하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표현하지. 표현을 안 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됐어? 그런데 이 한은 어떤 걸 이해하면 되냐면 너네 할머님들 생각하면 돼. 하고 싶은 말 해도 못했지, 평생 시집살이 했지, 근데 부당한 일 당해도 뭘 얘기할 때도 없었지, 울어서도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감정을 오래 30년 이상 40년 이상 겪은 사람만 우리가 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공감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기도 해.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까지 문학에서 공통적으로 한국적인 정서가 뭐니? 라고 얘기하면 한인 거예요. 존나 답답하지 니네 입장에서. 왜 표현 안 해? 왜 얘기 안 해? 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우리 정서래. 그럼 극복은 아닌 거야. 됐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 한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현실 극복 의지가 없거나 체념한다 라는 식으로 선지가 바꿔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됐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 현실 극복 의지라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봐, 수능에서.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4번이 틀린 거고. 3번 볼게요. 자, 예술에서의 이런 보기들 때문에 내가 가져온 거야. 진짜 어렵게 가져온 거거든. 왜냐하면 이게 수능에서만 수능이 잘 안 나와가지고 계속 다른 것들은 내가 많이 가져왔단 말이야. 자, 예술에서의 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 창조의 신비, 정화 혹은 정화를 통한 재생. 이게 이제 원형적 심상에 대한 얘기야. 원형적 심상. 잘 봐야 돼. 생명과 삶의 원천, 충만한 사람들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공무도가는 이러한 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쌤 맨날 이런 식으로 앉는 거 체크해 놓잖아. 꼭 너네도 연습해놔 이렇게. 자, 1번 보면 물의 경계로 이미 운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물은 삶의 원천인 거 맞죠? 그죠? 생과 죽음의 경계선인 건 맞아. 2번, 이미 물을 건너다 죽었다는 것은 사랑의 종언, 사랑의 종말은 아니에요. 부재 상태는 근데 맞아요. 됐지? 뒤진 건 맞잖아. 없어진 건 맞아. 근데 뭐는 아니야? 사랑이 끝난 건 아니야. 사랑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니까 2번이 틀렸죠. 됐죠? 내가 얘기했잖아. A면 B다. 혹은 A면 B, C다. 이렇게 교묘하게 나올 건데 얘 하나만 틀렸을 수도 있다고. 됐지? 이렇게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 뭐가 정확히 틀린지는 체크해놔야 돼. 4번 봐봐. 자, 고대 가요는 주로 제사의식과 집단만 가무에서 비롯되었고 대부분이 구비전승되거나 설화 속에 삽입되었으며 문헌에서 기록되었는데 초기에 집단 가요에서 점차 서정시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내가 요 말을 아까 글로 잘 정리해놨죠. 집단 가요라는 것은 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를 노래하는 건데 주로 집단적 정서가 드러나며 노래의 가사도 조금 변형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노동하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정서를 노래하는 거다. 자, 노동하면서에다가 체크 하나 해놓고요. 반면에 개인 서정시는요.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문학작품이고 이는 개인의 정서이므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며 집단가요와 달리 전래될 때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 핵심적인 거 나왔죠? 서정가요일 때는 집단가요와 달리 전래될 때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변형이 안 돼. 됐지?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작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보면 야, 이건 제사가 아니야. 서정시지.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